안녕하세요. 딸이 둘 있는 50대 후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아서 오붓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10여 년 전에 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사별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을 잘 키워서 좋은데 시집 보내는 게 아내와 두 딸들에게 할 수 있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면서 살아왔고 딸들도 잘 커서 첫째는 몇 년 전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다 보니 젊었을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을 면허증을 땄고 일이 있으면 장기간 집에 못 들어오면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벌었기 때문에 지방이지만 좋고 큰 아파트에서 두 딸이랑 살았고 첫째는 엄마의 빈자리를 챙기면서 동생을 잘 보필했습니다. 첫째가 시집을 가고 둘째랑만 살고 있었는데 딸은 남자친구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딸이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이 언니지 딸보다 나이가 10살가량 많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길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없었고 이혼 후에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과 매번 다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는 싶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우리 집이 크고 첫째 방이 비워져 있는 걸 알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외간 여자를 들이는 게 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제가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많다 보니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고 딸이 혼자 있으며 아무래도 위험하니 딸 아이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는 제가 있는 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등의 캐리어 2개였고 큰 딸이 쓰던 방에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보는데 조금 설레기는 했습니다. 딸이 언니라고 부르지만 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랑은 20살이 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아버님 하면서 불렀지만 솔직히 밖에서 만난 사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날 들어오면서 어색하기는 했지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를 닮아서 예쁜 편이기는 한데 그녀도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게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눈이 호강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딸의 친한 언니이니 딱 예쁘다 정도까지였지 이성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감사하다며 음식을 시키고 술을 함께 가볍게 마셨습니다. 딸과도 가끔씩 둘이 술을 마시고는 했는데 한 사람이 느니 그것도 괜찮더군요. 가볍게 맥주 몇 병 마시고 둘이 놀라며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술도 조금 취해서 그런지 그녀의 첫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설레었습니다. 딸도 집에서는 짧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입었던 짧은 옷이 생각나니 이 나이에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그녀를 떠올리며 간만에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일이 없어서 며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딸도, 그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지만 저녁에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그런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음료 등도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며칠 뒤 지방으로 2주간 출장을 갔고 항상 출장을 가면 혼자 생활할 둘째가 걱정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녀와 잘 지내면서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에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며칠 쉬다가 다시 타지로 출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같이 만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그녀가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때는 얼굴도 못 본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원래는 반년 정도만 같이 있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언니랑 사니깐 밤에도 안심이 된다며 좋아했고 언니가 반값을 내지는 않지만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며 좀 더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가끔 가면 그녀가 싹싹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딸아이 안전을 생각해서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더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빨리 끝났고 딸에게 일정보다 며칠 일찍 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간만에 언니네 가서 자고 오기로 했다며 저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친구네서 자고 오겠다고 했다며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저녁 잘 챙겨 먹고 혼자 푹 쉬라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혼자 집에서 푹 쉴 수 있겠다 생각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술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느낌이 싸해서 큰딸이 썼던 그녀의 방에 노크를 했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서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썼던 그리고 그녀가 쓰고 있던 침대에 그녀와 웬 남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화가 났지만 큰딸이 쓰던 침대에서 딴 남자랑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거리라며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그녀도 그 남자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술도 취해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더니 술 먹은 흔적이 치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큰딸 방에서 그녀가 나오더니 쭈뼛쭈뼛거리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둘째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남사친을 만나서 술을 먹다가 혼자 집에 있기가 그래서 술 한 잔만 같이 마시고 보내려고 했는데 술김에 처음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인 친구이고 이런 일을 한 게 자기도 후회되고 있다며 우리 집에서 그런 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나갔었는데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밖에서 밤을 새다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남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을 데려온 적이 처음이었고 다시는 여자도 데려오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갈 데가 없다는데 내쫓는 것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남자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없던 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딸이 돌아왔고 저도 그녀도 없던 일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용서해준 게 고마웠는지 그날부터는 그전보다 더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것으로 용서를 하기는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날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를 때면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몇 번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랑 둘이 있게 되는 날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잊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바를 하는지 저에게 더 싹싹하게 굴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날의 그녀 모습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며칠 쉬고 있을 때였고, 그날은 딸이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겠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도 저와 그녀가 나쁘지 않게 지내는 걸 보기도 했고, 설마 아빠가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었고, 저는 낮에 잠깐 볼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왔고, 그녀는 주말에 일정이 없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 집 앞 삼겹살 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마셨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좀 더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며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워낙 싹싹한 편이라 간만에 둘이 마시는데도 분위기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 보니 둘 다 취했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그날의 일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그러면서 혹시 그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망하기는 했지만 술도 취했겠다 제가 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사실대로 말했나 하는 생각에 더 이상 마시면 괜히 실수를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쑥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 다리에 손을 올려 만지면서 그날 자기를 보고 어땠냐며 좋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한동안 어쩔 줄 몰랐지만 솔직히 좋았다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며 농담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딸의 친한 언니이기도 하고 저랑 나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던 저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이기에 그렇게 들이대는 그녀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제 방으로 옮겼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가끔씩 술자리에서 만났던 제 또래의 아줌마들을 몇 번 아는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아는 것은 일생 처음이었습니다. 역시 여자는 젊음이 무기였습니다. 탄력이 있고 탱탱한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경험도 있고, 어리기는 하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았습니다. 어린 그녀의 피지컬과 경험의 스킬이 더해지니 그녀는 저를 정말 황홀하게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처음 안게 되었습니다. 처음 안고 나서 다시 안고 싶었지만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연달아 2번 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녀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예뻐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는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그녀가 술김에 실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그녀는 어젯밤 일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고, 하루 자고 나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번 강하고 화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준 제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이성적인 감정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고, 그동안 연애도 거의 동갑이나 연하를 만났어서 그동안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해심과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까 생각하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자기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삼겹살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맥주를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대화 내용에서도 자기에 대한 배려와 호감을 좀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는 안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술김에 안기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안기니 기분이 좋았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스킬이 좋아서 궁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그녀를 보니 다시 한번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후딱 먹고 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그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보니 딸이 돌아와 있었고 그녀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며 숙소를 들렀다 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며칠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간 그녀를 안았습니다. 물론 집에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 숙소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안기는 게 너무 좋다며 일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저를 만나는 시간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를 안고 나서 그녀 먼저 보내고 저는 몇 시간 밖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딸은 원래도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했고 설마 그녀와 제가 이런 관계가 됐다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며칠간 연속으로 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서 그녀를 못 보자 너무나도 애가 탔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사이가 되니 서로 카톡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출장이 끝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그녀를 안고 들어가는 날도 있었고 딸에게는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고 제가 며칠 숙소를 잡고 살면서 그녀의 퇴근만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서까지 그녀를 안고 있습니다. 역시 약이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는 그녀가 더 좋아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만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하루는 딸이랑 둘이서 한잔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언니를 살게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불편하지 않냐고 합니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불편하기는 하지만 둘 다 괜찮으면 언제까지든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 시집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원하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딸이랑 오래 살다가 시집가서 너무나도 외로웠는데 그녀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자기 시집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딸이 시집을 가게 돼도 언니는 살아도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좋고 그녀를 안는 게 좋습니다. 그녀도 지금 만족하고는 있지만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관계이니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녀를 안고 싶지만 언젠가는 못 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에게 안기는 걸 만족하게끔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 둘을 다 키우고 나니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결혼 후 아이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고군분투하며 딸과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식당이며 청소일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봤지만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애 둘을 키우기에는 벌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제대로 된 학원도 보내지 못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고향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어떻게 사냐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주변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나다시피 했던 터라 저도 흔쾌히 알겠다며 약속을 잡았어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게 살고 있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는지 약간의 망설이다가 혹시 자기네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무슨 장사를 하길래 그러냐고 물었더니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는 혹시 하는 마음에 너 혹시 술 장사하니? 라고 하니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거 아니라며 괜한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멋쩍어하는 모습에 괜스레 미안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을 생각하니 월급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묻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죠. 아이들에게 창피한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가난의 그늘에서 자라게 될 아이들이 불쌍해졌어요. 결국 저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는 주점이었는데 저는 카운터도 보면서 주방 일도 도맡아서 했고요. 간단한 안주거리와 설거지 정도의 일이라 예전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고 벌이도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술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깽판을 치는 놈들부터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애들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 맛있는 음식들을 사주고 싶고 가고 싶다던 학원도 보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라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웠어요. 어엿한 직장인이 된 애들을 보고서야 친구에게 인수하였던 가게를 처분했어요. 20여 년을 넘게 장사만 하면서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 저도 많이 늙었거든요. 항상 말썽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준 첫째 딸을 먼저 순탄히 시집 보내고 3, 4년이 지나자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이 조금 기가 세 보이긴 했지만 어차피 저랑 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죠. 제가 악착같이 살았지만 2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난 후라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뿐인 아들 장가가는데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는 여자 쪽 집안이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해오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아들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헌데 무언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편하게 말해보라고 하니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자기는 신혼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길래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 될 애가 싫어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아니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 다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놔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건 아들이 없을 때면 저에게 반말을 하는 며느리 때문이었죠. 그래도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같이 사는 시간이 늘어나자 말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잘 모르고 며느리의 물건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어머님 이걸 버리시면 어떡해요? 버릴 물건인지 안 버릴 물건인지 구분도 못하세요? 나 참 눈이 있는지 없는지 하더군요. 참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밖에 말 못하냐고 했더니 본인이 집도 해오고 용돈도 따박따박 주지 않냐며 오히려 저를 잡아먹다시피 대꾸하더군요. 기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당장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더욱 가관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아들이 오면 자기 혼자 온갖 집안일을 다 한 것처럼 구는 게 기가 찼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흉이라도 볼라치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여시 같은 것이 무슨 얘기를 하냐며 달라붙기 일쑤였고 아들도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런다며 엄마야말로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라는 말에 할 말이 이렇습니다. 내 편이라곤 종종 전화를 걸어주는 타지에 있는 딸뿐이었지만 육아를 하느라 바빠 연락도 자주 하지 못했을 뿐더러 힘들어하는 딸에게 하소연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던 중에 손주 녀석이 태어났습니다. 남들은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 보는 낙에 산다던데 저도 물론 예쁘기야 했지만 육아마저 제 몫이 되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이 점점 바빠져서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며느리는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아이 사진이나 찍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살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던 날 장을 보고 집에 가던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를 돌아봤어요. 다름 아닌 제가 장사를 하던 시기에 주류 도매업체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직원분이 가게에 와서 물건을 가져다주고 결제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은 사장님과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워낙 오래 장사를 해서인지 사장님이 종종 지인분들이나 거래처분들과 놀러 오실 때도 있어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상태였죠. 가게를 접고 몇 년 만에 마주쳤는데도 어찌 그리 잘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셨는지 저도 참 반가웠어요. 안 본 새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며 걱정 섞인 질문에 그제서야 볼품없는 제 모습이 창피해져 그저 쓴웃음만 지으며 시간 날 때 밥이나 함께 하자는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장을 봐온 반찬거리로 저녁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참 미련하게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내 젊은 날은 자식들을 위해 바쳤는데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그러다 문득 낮에 마주친 사장님이 떠올라 휴대전화를 뒤져보니 연락처가 남아있더군요. 제 기억 속에는 이혼 후 혼자 지내신 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신뢰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저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 인사를 했던 것뿐인데 제가 괜히 연락을 해서 부담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을 하다 결국 그날 참 반가웠다며 문자를 한 통 보내게 됐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바쁘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전화벨이 울려 확인해보니 사장님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래도 급하게 가버렸냐며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오랜만에 얘기도 나누고 싶다고 언제가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피식하고 실소가 나왔어요. 나이 먹고 참 주책이다 싶었죠. 3일 뒤 사장님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정식을 먹은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얘기를 마저 하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흐른 걸 알았어요. 그 전부터 항상 느꼈지만 매너도 참 좋고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가게가 아닌 곳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 오래 봐왔던 사람인데도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긴 세월을 혼자서 보내왔던지라 이제 이런 감정은 느낄 일이 없겠구나 싶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약간 욕심이 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저뿐만은 아니었는지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게 됐고 제 상황을 알게 된 사장님은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안아주시곤 괜찮다면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과 연인이 된 후로 제가 밖에 나가는 일이 잦고 전보다 집안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게 되자 며느리는 늘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냈지만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별로 여의치 않게 되더라고요. 그쯤 사장님이 그 집에서 나와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고 했어요. 제가 아마 더 젊고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았더라면 거절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동의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말도 없이 짐만 싸서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는 해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라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그럼 어디 가서 살 생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어 그럼 애를 누가 볼 것이며 나더러 앞으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라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자 그럼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 그걸 다 한 거냐는 말에 할 말을 잃은 채로 우물쭈물 하더니 요즘 외출이 잦더니 남자라도 생긴 거냐며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자 시선이 다시금 저에게 집중됐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기에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되물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 하며 요란을 피웠고 아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아들을 보자 축하를 바라고 말을 꺼낸 건 아니었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나가겠다는 결심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방문에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그래도 엄마와 살게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그냥 보내기는 걱정스럽다며 미리 소개라도 시켜주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아들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인데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듯 말한 게 미안해져 조만간 식사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했죠. 며칠 후 사장님이 미리 예약을 해둔 고급 일식집에 넷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긴장이 된다며 너스레를 떠는 사장님과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며느리가 먼저 뭐 하시는 분인지 질문을 꺼냈어요. 웃으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머님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냐며 꼬치꼬치도 캐묻더군요. 오래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당황하지 않고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의심쩍어하는 눈빛으로 예전에 어머님이 술가게를 하셨다더니 혹시 거기서 손님으로 만난 거 아니냐며 건방지고 예의 없는 얘기들을 해댔어요. 화도 났지만
아들이 며느리에게 제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일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참 서러웠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괜찮다는 듯 제 손을 잡아주시며 입을 여셨어요. 보아하니 며느리분 나이가 마냥 어려 보이지도 않은데 참 철없는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시네요. 제가 오랜 기간 봤던 사람이지만 술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절대 한치의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식들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게를 접을 때까지도 자식들 결혼시킬 생각만 하던 사람인데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허허거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어쩜 내 마음을 그리 잘 알아주는지 참 고맙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고 저는 그날로 그분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이가 아픈 것 같으니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손주가 걱정이 되어 아들 집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집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더군요.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는 건 기본이고 잔뜩 쌓인 설거지와 빨랫감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어찌나 울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손주를 받아들이고는 어디가 아픈 거냐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아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며 어르고 달래 잠을 재웠죠. 아이를 눕히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너부러진 며느리에게 그동안 애를 얼마나 안 봤으면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냐고 하고선 바로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청소라도 해주고 나오고 싶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것에는 더 이상 무엇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잡고는 이렇게 빨리 가지 말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커피라도 내오면서 하라고 하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잠시만 기다리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 전과 달라진 태도에 기가 찼지만 우습기도 해 며느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는 뻔한 얘기나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에서 살아 씀씀이가 해뻤던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제 아들이 벌어온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는지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아왔었는데 친정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지원이 끊긴 모양이었어요. 평생을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자 답답함을 참지 못했겠죠. 사실 아들의 벌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니까요. 결국 이야기의 요점은 어머님은 요새 여유가 좀 있지 않냐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한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참 뻔뻔하게 짝이 없었죠. 저를 그렇게 무시할 때는 전부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으니까요. 네 말 잘 알아들었으니 다시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를 뒤로한 채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물론 도와줄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건 제가 젊을 때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제 곁에 좋은 분이 있어 주었기 때문이지 쉽게 생긴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한숨을 쉬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들 부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가끔 지방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곤 합니다. 딸을 만날 때면 엄마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참 좋아해요. 평생을 참 미련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다 키워놓은 자식도 안쓰럽기만 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자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제 삶도 이제서야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욕심도 없고 앞으로 남은 여생 이 사람과 함께 평범하고 소소하게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냉정해져야 할 때가 오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